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나도 내 카페 하나 차려볼까 하는 꿈을 꾸죠. 근데요, 이 화려한 꿈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현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만의 작은 카페. 바로 이 로망이 지금 한국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시장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키운 힘이었습니다. 와, 그 규모가요.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상위 10개 브랜드만 따져도 불과 4년 만에 매장 수가 거의 2배가 늘었대요. 이건 뭐 말 그대로 그냥 길모퉁이마다 카페가 하나씩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카페 창업 열풍이 어떻게 불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얼마를 버는지 그 수익의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과연 성공이라는 게 뭔지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한국의 카페 창업 열풍입니다. 어딜 가나 북적이는 카페, 막 성장세가 엄청나다는 뉴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도 하면 대박 나겠다는 어떤 환상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꿈에서 잠시 깨어나서 아주 냉정한 현실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숫자로 말이죠. 일단 시작하려면요, 돈이 필요하겠죠? 무려 1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건 가게 보증금이나 권리금 같은 거 다 뺀 거예요. 순수하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고 인테리어하는 그야말로 깡창업 비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한 달에 매출 2,100만 원. 와, 많이 판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월세 내고 재료값 빼고 직원 월급 주고 본사에 로열티 내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나면 정작 사장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90만 원입니다. 이걸 수익률로 따져보면 문제가 더 확 와닿습니다. 13.8%. 그러니까 10,000원어치 팔면 사장님한테 1,400원도 채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투자했던 그 1억 원, 그거 다시 벌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보면요, 꼬박 3년 가까이, 정확히는 35개월이 걸립니다. 3년 내내 이 수익을 유지해야 겨우 본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5년간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익이 140%나 늘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뛰는 가맹점주들의 평균 매출은 1.5%, 거의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그 불균형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판이 그렇게 짜여 있었던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구조,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규제 변화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 수입원은요, 가맹점이 파는 커피 한 잔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맹점을 열 때 받는 가맹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또 매달 본사에서 꼭 사야 하는 원두나 컵 같은 필수 물품들, 바로 이런 공급과 확장에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매장 수익과는 조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스타벅스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말 그대로 점주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요. 스타벅스 같은 직영점은 고객에게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죠. 본사가 직접 리스크를 지느냐 아니면 점주에게 그 리스크를 넘기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점 거리 제한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건데요. 예전에는 같은 브랜드끼리는 500m 안에 또 가게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일종의 상권 보호 장치였죠. 근데 이 규정이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이제는 그냥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본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보면요, 메가커피는 250m, 컴포즈는 150m,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브랜드끼리 얘기고요. 바로 옆에 다른 브랜드 저가 커피숍이 들어서는 건 막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이러니 경쟁은 당연히 치열해지고 가게 문 닫는 비율도 5년 만에 2배나 늘어난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이 살벌한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크게 2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철저하게 사업가처럼 접근하는 반숙입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성공 공식이죠.
유동인구는 많은데 희한하게 경쟁은 없는 그런 꿀 상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요. 바쁜 시간에만 딱 맞춰서 직원을 써서 인건비를 아끼고, 그리고 커피만 팔아서는 안 되니까 빵이나 디저트 같은 걸로 추가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컨셉을 만드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경험을 제공해서 그걸 알아주는 단골들을 모으는 겁니다. 가게를 중심으로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한 개인 카페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커피 내리는 기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요. 나답게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 바로 이 나다움이 내 가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카페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곳 중 9곳이 망한다는 이 시장에서 도대체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월수익이 얼마냐? 이게 성공의 전부일까요?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죠. 진짜 안정적인 가게는 우리 가게 손님의 절반 이상이 단골일 때 만들어진다고요. 뜨내기 손님 100명보다 우리 가게를 아껴주는 단골 10명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오래 살아남는 지속 가능한 가게를 만드는 건요,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진짜 관계를 맺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게 프랜차이즈든 개인 카페든 본질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거대한 커피의 바다에서 당신은 단순히 돈 버는 비즈니스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마음이 오가는 커뮤니티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마 첫 잔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일 겁니다.